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입니다. 일단 사과 말씀 먼저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남주님이셨나요? 신풍제약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댓글 확인을 프로덕션에서 먼저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무 급락을 했네요. 일단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풍을 치시면 신풍 제약도 있지만 신풍 제지가 있어요. 물론 댓글을 신풍 분석해주세요면 대부분 신풍 제약이긴 하겠죠. 신풍 제약이 워낙 핫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확인차 댓글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분석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고요. 자, 신풍 제약 재무제표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신풍 제약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매출액이 꾸준했어요. 그렇죠? 지금 신풍제약이 뭐 때문에 핫했죠? 코로나 치료제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최근에 또다시 급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 조금 더 좋아졌고요. 부채 비율, 부채 총계가 좀 줄어들었네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문제는 PER이죠. PBR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은 큰 차이가 없고 당기순이익도 변동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문제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PR이 75 수준, 75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요. 예, 문제는 지금 뭐 특별히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심각한 급상승을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상승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는 바람에 주가가 너무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PER 자체가 2019년도에도 PER이 타 업종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 바이오주니까 75 정도야 그러려니 해도 지금 PER 자체가 작년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너무 PER이 높아버렸죠. 이게 문제죠. 말 그대로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잘 되고 매출, 당기순이익이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갑자기 뜬다면 그 주가가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만 재무 분석을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주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차트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요 시점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차트로 뭐 등락이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7,500원 선부터 25,000원 선까지 거의 뭐 3배 이상 뜬 상황까지는 저희가 이 시점 이후에는 그냥 무작정 주식이 그냥 계속 급상승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얼마 상승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3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지금 6,000원짜리 주식이 얼마가 됐죠? 21만원까지 갔죠. 6,000원짜리 주식이 21,000원이 아니라 21,000원 가도 거의 3배 이상 갔지만 35배, 뭐 40배 가까이 간 거죠. 40배까지 가다가 이후에 이래저래 조정을 좀 받았어요. 4월 말경에 그래도 사람들은 주식이 지금은 10만원 선이니까 6,000원 선에서 10만원 선까지라고 보면 7,000원 선에서 10만원 선까지라고 보더라도 약 10 몇 배 정도 뛰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대표님이셨나요? 이제 본인 주식을 처분을 하셨죠. 3,834억 주식 처분, 송암사는 300 이렇게 그 말 그대로 대주주분들이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11만원 선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자, 여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신풍제약이 순이익이 10년 순이익 413억 7개월 새 9배 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순이익 자체가 합계가 413억이래요. 10년 동안. 그런데 주식 처분 규모는 얼마예요? 몇 천억 단위죠. 1680억 원을 이제 현금 보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부분은 아까 기사에서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현금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사업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보자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과거에 주식이 21만원씩 했었으니까 그거가 상승할 걸 예상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이렇게 처분을 하진 않겠죠. 일단 그 부분 한 가지를 짚어보면 좋은 면은 현금 유동성이 커졌다. 이제 나쁜 면은 주식을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향후 주가 흐름을 나쁘게 보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경영진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되죠. 하루 이틀 무너지고 하한가가 나오고 뭐 요 정도에서 다시
가면 그게 순간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급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이 차트 분석을 들어갔으면 제가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그럼 추후에 상승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추후에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주식을 매도 못 하시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식을 또 사면 되죠.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81,000원대 여기 지지선 무너진 걸 보고 77,000원, 뭐 75,000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나중에 오를 텐데 그 확신이 있다 치면 일단 차트를 보고 너무 무너지면 75,000원에 매도를 하신 후에 지켜보십시오. 5만원 선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5,000원에 매도를 하신 후에 아니 6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65,000원에서 20% 더 싸게 물량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매매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고요. 1%만 떨어져도 그 수수료 1%만 올라도 1%만 더 싸게 사도 매도 수수료 세금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정말 본인께서 이게 일시적으로 급락을 한 후에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본인께서 차트를 보시고 여기서 6만원대 지금 양봉이 나왔을 때 6만원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75,000원대에서는 적어도 무조건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무조건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6만원 선에서 재매수를 들어오시면 적어도 20%는 싸게 다시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매도를 하실 때 75,000원에 매도를 하시면 고점에서 물렸는데 본인이 뭐 많게는 50%, 30% 손해 보는 걸 줄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물량을 던지시고 여기서 6만원대 다시 받아가시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급락하는 주식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정 이 주식이 아깝다, 향후 급상승할 거라고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아래쪽에서 다시 받으시면 돼요. 6만원 선에서 충분히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은 더 밑으로 단기 조정된다라는 거 주식 초보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급상승 급반등을 할까봐 겁이 나서 매도를 못 하시는 건데, 급반등을 하기 전에 정 본인께서 불안하시면 75,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68,000원이든 얼마든 그냥 10%만 떨어져도 그냥 밑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10%라도 그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다시 상승을 해서 뭐 20만원 간다 할지라도 10% 매도를 하고 10%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본인께서 급상승을 할 것 같다, 너무 아깝다 하시더라도 떨어지는 주식은 무조건 매도하시고, 정말 오를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닐 경우에 그냥 버리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풍제약 당분간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거품이 껴있고요. PER이 너무 높아요. 치료제가 얼마나 성공하고 임팩트 있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완벽하게 하질 못해요. 그거는 기업 오너분들도 완벽하게 분석을 못할 수도 있고, 오너분께서 분석을 하셨을 때는 향후 급등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마무리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풍제약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급등하는 주식 잘 타고 가면 많이 버실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고점에서 이슈가 핫해진 다음에 너무 물량을 많이 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담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뭐 매도를 못했다, 하지만 음봉이 이런 모습으로 강하게 떨릴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라. 향후 반등을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급하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떨어지고 만약 여기서라도 실수로 매도를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뒤늦게 매도를 하신 분이라도 떨어지는 거 보시고 이날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여기서 물량을 다 던지시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득이란 얘기예요. 반등을 한다라는 과정하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상 반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등이든 반등이 아니든 주가가 이렇게 급하락을 시작하는 종목은 무조건 매도부터 하시라. 오늘의 강의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다음에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분석 부탁하실 때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이 좀 힘들 경우도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실 때 본인 상황, 뭐 매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급하시다, 뭐 자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마 저한테 연락이 좀 더 빨리 오고 분석도 좀 더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이 늦었던 점 사과드리고, 급락하는 종목은 매도부터 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J입니다.